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진입로로 사용됐던 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에서 이렇게 진입로를 통해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허가가 났고요. 이 임야의 소유자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 진입로, 그러니까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지어지기 전에는 현황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야로 진출입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아파트 연립이 허가가 되면서 이 진입로가 20명 공동 소유로 돼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야를 가진 분은 30년 전부터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었는데 이 임야에다 건축 허가를 넣으려고 시청 가서 질의를 하니까 건축가 직원이 처음에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막상 허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은 이 도로를 직권으로 도로 지정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지정할 수 있다면 절차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서류를 각종 공부를 떼서 현장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우선 이 진입로는, 공동주택 진입로는 도로관리대장이 등재되지 않았어도 도로 지정 행위가 있었던 걸로 봐야 한다는 국토부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입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허가할 때, 그러니까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진입로라면 당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공동주택 허가자가,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허가자가 진입로를 확보할 책임을 있고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는 그 진입로를 공도로 지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법조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공부 정리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 45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택단지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6m 도로를 확보하라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보해야 하고 그 확보한 것을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는 공도로,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개발행위 허가팀에서 또는 산지존형 허가팀에서 진입로를 더 우선적으로 강한 규정이 있거나 당시에 개발행위 허가팀에서 건축가로 협의를 보냈던 근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당시에 지금 질문하는 임야 사용자가 썼던 현황 도로를 무조건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입로를 만들고 이 아파트나 연립을 만들 때 당시에 이미 현황 도로가 있었다면 그 현황 도로 이용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했어야 하고 건축가나 개발행위 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도로로 공동주택 허가 때 6m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토부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질의의 신집 293쪽에 보면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도로 지정 행위가 없는 것인지 라고 질문을 하니까 허가권자가 동도로에 의하여 주택을 적법하게 건축허가 하였다면 건축법의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도로 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이라고 도시정책팀에서 2004년도에 유권 해석을 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임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 만약에 건축가에서 이 진입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면 이 유권 해석서를 보여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례도로를 질문을 하셨는데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그런 내용이 있죠. 건축법 45조는 도로 지정, 변경, 폐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1항에 보면 건축법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진입로, 연립이나 아파트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건물, 이 진입로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진입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축법 45조에 소유자 및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 진입로 소유자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해외 거주하거나 뭐 사망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이런 거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이 2호를 조례도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사실상의 통로라 그 말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모두 싸잡아서 사실상의 통로 또는 현황 도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건축법 도로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조례도로라는 어떤 거죠?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뺏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도 민원이 두려워서 만약에 뺏기는 민원인이 시군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면 다음 선거 때 표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시장 군수가 잘못 판단했다면 그게 나중에 후환이 두려우니까 건축위원회 상정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음 조례도로는 일단 지자체 건축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조례도로로 지정을 하려면 건축법 45조 1항 2호에 의하여 만들어진 건축조례를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봤더니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거가 없다면 건축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 수는 있을 텐데 개인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다행히 이 지자체에는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 조례도로 지정할 근거가 6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사실상 통행로,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이유로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개설한 그런 통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됐는지 안 됐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버리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뺏기는 것이지만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5호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이면서 유일한 통로, 5집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이면서 유일한 통로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는 복개된 하천, 국어, 제방, 농로, 공원안의 통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공유지. 국공유지는 도로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공유지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바로 이겁니다. 이 4호에 그런 게 있죠.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이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 허가를 했으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연립주택도 있고 또 주택사업 승인을 통해서 지어진 아파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이든 주택법에 의해서든 지어진 그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의 진입로는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다면 또는 지정한 근거가 없다면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내버스 그리고 기타 유사한 거 이런 것들이 지자체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 다행히 이 지자체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지금 아까 네 번째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것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에 보면 왼쪽에 임야는 맹지이고 오른쪽에 아파트가 보이는 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진입로로 이미 시멘트 포장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임야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개발행위허가 팀에서 지금 현재 사진을 보면 왼쪽에 도로와 임야하고 사이에 약 한 2m 정도 높이의 벽이 쳐 있습니다. 옹벽 같은 그런 벽이 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어떤 높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존 도로가 훼손되거나 또는 임야 개발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잘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어차피 건축사나 토목측량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토목측량 설계 사무실의 도움을 미리 받아서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 승낙이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건축가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그리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그래도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면 그 공무원에게 법률적 근거를 정확히 묻고 공무원이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을 요구하면 그건 큰 잘못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근거를 묻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답을 못 얻었다 그러면 지자체에 질의하거나 아니면 민원처리법에 의한 사전심사를 통해서 근거를 남겨야 되죠. 시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시군구청에서.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답변서를 가지고 전문가인 건축사나 토목사무실 또는 변호사 그리고 행정사 등과 상의한 후에 그 전문가들도 공무원의 요구가 틀렸다고 판단하면 다시 한번 담당자와 상담한 후에 허가 담당자와 상담한 후에 건축허가를 직접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질문하신 분처럼 조례도로에 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건축가에서 조례도로 지정을 건의해서 지자체의 공식적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원래 있었던 현황도로가 없어지고 교량 또는 법정 도로가 신설되면서 기존 현황도로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존의 현황도로는 그냥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체 통로를 확보해 줘야 될 책임이 아파트 시행사 또는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가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입로 소유자인 20명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진입로를 만들었을 때, 그때 기존의 현황도로인 사실상 마을길인 통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당시 주택사업승인 또는 개발행위 허가 서류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저러한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자체에 고충 민원을 신청해보고, 고충 민원에 대한 회신도 만족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이곳에서 다 설명할 수 없으므로 제 유튜브의 다른 사례를 들어서 참고하면 좋은 해결책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DDR 카페에 질문해 주시면, DDR 네이버 카페에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